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힘을 내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유방암 중에서 이제 에스트로겐 중심으로 할 건데요. 사실 뭐 유방암을 저걸 하려면 정말 몇 시간짜리죠.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 다룰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좀 핵심적인 거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또 시간 될 때마다 유방암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자,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보면은 기사가 유방암이 제일 오진이 많대요. 처음에 잘 못 잡아낸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암 아니라더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한번 보여줬던 건데 유방암의 경우 거의 뭐 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암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평균 8.8년에서 33년 평생에 걸쳐서 일어난답니다. 유방암이.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여성이 한 40% 정도가 현대의학으로는 진단할 수 없는 작은 유방암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가 이제 어토피라는 게 있을 때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들 구검을 해봤더니 자 여기 유방암이 여기 마이크로스코픽 리전이라서 40%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클리니컬리 다이어그노스 돼가지고 임상적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2%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저렇게 40% 정도가 이제 유방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방암을 일으키는 단 한 가지 원인이 되는 것은 없다.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단 한 가지 원인은 음식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유방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에스트라디올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트라디올.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방암의 그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이 어쨌든 높으면 위험도가 올라가더라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엔도메트리얼 캔서는 이거 자궁 내막암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이제 암들이 주로 이제 여성암들, 유방암, 뭐 자궁암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 자궁 내막암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과 어떤 용량이 관계가 있대요. 용량이 뭐 많을수록 노출될수록 이런 용량 그런 이제 반응 관계가 있는데 이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게 용량 관계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는가 이런 게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대개 이제 유방암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로 이렇게 뭐 브라카와 같은 게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거의 10% 이하.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생성과 이런 대사 뭐 이런 과정 아니면 톡신들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이겠죠. 네, 저런 것들이 이제 많이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자, 이 책에서 제가 한 구절을 지금 뽑아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파라벤, 에스트로겐 유사체, 다른 독성 화합물을 제거하는 제품의 미래 시장을 하고 2003년 이후 에스트로겐으로부터 유래된 암이 사람들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다. 난소암, 유방암, 비소세포암이 모두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있다. 이 비율이 40% 증가하였다. 우리 환경의 플라스틱과 에스트로겐 유사체가 늘어난 것과 관계있을 가능성이 높다. 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그리고 40대 젊은 여성에서 주로 나타난다. 자,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 담배가 아니라 에스트로겐에 의한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화장품과 요식용품 사용되는 파라벤. 파라벤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라벤. 파라벤에는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고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이 되었는데 몹시 무서운 행위다. 파라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에 그 방부제로 사용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지금 일단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좀 다뤄볼 거예요. 자, 이런 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제노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노 에스트로겐. 이게 들어보셨나요? 에스트로겐인데 제노자가 붙이면 그 앞에 접도가 붙어가지고 이상한 뭐 에일리언 어떤 좀 다른 종류 이렇게 돼서 유사 에스트로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합성된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이제 뭐 비스페놀 A나 이런 것들을, 자, 우리 환경 호르몬 들어봤어요? 그거 들어봤죠? 우리가 통칭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 그 환경 호르몬이, 지금 제가 오늘 자세히는 안 할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환경 호르몬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환경 호르몬이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내분비 교환 물질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이제 유사 에스트로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럼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실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핵심적인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좀 알기 쉽게 요걸 정리하고 좀 넘어갈게요. 좀 필요해요.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자, 우리 폐경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주로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죠? 폐경 전. 난소에 그렇죠. 폐경 전은 주로 난소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폐경 후에는 지방. 요거는 부신.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폐경 전하고 후하고 해가지고 왜 호르몬 약들 처음 받는 약 다른 거 아시죠? 그 전에는 주로 뭐 주로 받으시죠? 폐경 전에 호르몬, 항호르몬제, 타모xifen. 그리고 약간 이제 폐경 후에 처방 받으신 분들 뭐 받았어요? 뭐 케마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폐경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지방하고 이 부신 같은 데서 이 부신의 45%를 담당하는데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진대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자,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에스트로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에스트론 E1, 에스트라디올 E2, 에스트리올 E3. 뭐 이름을 다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E1, E2, E3. 차이가 있는 게 이 E1이라고 에스트론 알려준 게 이건 한 10%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 유방을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유방을 자극하는 효과. 반대로 E3, 에스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유방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대요. 그러니까 같은 에스트로겐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개념을. 그리고 E2, 이거는 이제 가장 강력한, 우리 이제 여성 호르몬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에스트로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이제 폐경이 되면 이게 비율이 바뀌네요. 여기 10%였었는데 E1이 80%나 차지하게 된대요. 아까 뭐랬어요? E1은 이 유방을 스티뮬레이트 자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E3가 프로텍티브 해준다고 이렇게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이 표 보여준 게 문제가 되는 게, 호르몬 임밸런스가 되는 게 E1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 대신 E3가 보호하는 효과라 했죠. 이건 너무 작게 생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이제 유방암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 걸 이제 그 도식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방정식이 있는데 E3를 E1 플러스 E2로 나눈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한데, 아까 말했지만 E3가 유방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좋은 거죠, E3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런 건데 알아둘 개념은, 에스트로겐이 다 같은 에스트로겐이 아니구나. E1, E2, E3 뭐 이렇게 나뉘는구나. 그리고 폐경 전과 후가 다르구나. 만들어지는 장소가.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어떤 이제 그 콜레스테롤부터 만들어지는 호로 만들어지는 건데 뭐 다 알 건 없고, 큰 제가 핵심만 얘기하면 콜레스테롤에서 프로게스테롤 들어봤죠? 프로게스테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티졸이나 스트레스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여기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까지 쭉 연결되는데, 여기서 남성 호르몬에서 이쪽에 있는 게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로마타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보면 계실 거예요. 아로마타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뭐 페마라, 폐경 이후에 항호르몬제 처방받는 분들, 그게 바로 저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좀 기본적인 거라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내가 처방받는 약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 여기까지 훑어봤고, 자, 요거는 뭐냐면
예, 간단치가 않아요. 사실 이런 걸 다 하려면 이것만 해도 몇 시간 걸리는데 제가 그냥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리셋터라는 게 있는데 모든 저런 것들이 작동을 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셋터, 수용체가 있어야 돼. 수용체. 그걸 에스트로겐이 딱 왔을 때 거기 딱 달라붙는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용체에 두 가지가 있대요. 알파, 베타.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해주고 자, 이게 사실은 이 표를 내가 보여준 이유가 이걸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콩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기에 콩이 유방암에 좋다고 들었어요? 나쁘다고 들었어요? 콩을 먹으면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걸 준비했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게 요걸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콩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제 지금 그것만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 콩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좀 알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얘기해 줄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 에스트로겐, 자 에스트라디올 이게 E2거든요. 직접 붙어서 에스트로겐 그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 이것도 뭐 당연한 거고 얘는 에스트로겐은 아닌데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애들 여기 이제 그로스 팩터를 가지고 이제 성장이자 얘네도 이쪽에 와서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이걸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이걸 활성시켜가지고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뒤에 우리가 그동안 인슐린하고 IGF-1 혹시 그동안 들어보셨어요?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 한 거 중에 적었는데 인슐린하고 IGF-1 계속 얘기 나왔어요. 저게 암에 안 좋다. 저게 좋지 않다. 계속. 인슐린하고 IGF-1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에스트로겐 그 리셉터에 달라붙어서 에스트로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IGF-1하고 인슐린 지금까지 저희가 그때 시기하면서 계속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IGF-1, 인슐린. IGF-1은 성장 인자예요. 그래서 왜 우리 그 우유, 그렇죠? 우유 먹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예? 나중에 이제 그런 거 한번 다뤄볼 건데 다 연관되어 있는 얘기예요. 인슐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 인슐린 자체는 암세포를 키워줘요. 인슐린 자체가. 안 좋은 거죠. 또 인슐린은 IGF-1을 또 올려주고 그 다음에 IGF-1 자체는 이 유방암 세포에서 이런 이 에이파토틱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세포 자멸시라는 말이에요.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는 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죠. 세포 자살하게 놔둬야 되는데 암세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IGF-1.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역할들을 하는 걸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건 에스트로겐 아니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고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걸 내가 좀 보여준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알기 위해서 저걸 잠깐 내가 보여준 거고 이제 요거 한번 더 하면 이제 조금 더 기본적인 게 나을 것 같은데 얘도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에스트론이 아까 E1이라고 했거든요. E1 여기 에스트라디올이 E2예요.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가 메타볼리즘 이게 대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해독을 좀 하고서 했으면 저걸 이해가 좀 빠른데 아직 해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에스트로겐이 딱 들어왔잖아요. 작용을 해서 얘가 우리 몸에 간을 거쳐가지고 해독해서 나가야 돼. 모든 물질을. 응? 그런데 우리가 해독하는 과정에는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해독 다시 할 거예요. 해독하는 단계에는 1단계가 있고 두 번째 2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단계는 지금 1단계를 말해요. 1단계를 하면 이 에스트로겐이 이런 중간 물질, 이런 중간 대사 물질로 변해요. 근데 이 중간 대사 물질이 굉장히 독한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자, 숫자로 그냥 얘기할게요. 이제 그냥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가 효소인데 이게 지금 나중에 할 때 그런 효소인데 얘는 2번, 16번, 4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음식에서 해야 되는 건데 얘는 별로 이렇게 뭐 암세포를 뭐 프롤리퍼티브 액티비티를 뭐 키우거나 그런 역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16번 보세요. 16번 얘는 제노바이오틱
칼시노젠이 돼서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거든요. 발암물질. 이런 발암물질이나 이런 이제 살충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 호르몬 같은 거 그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식물성 이걸로 좀 변하면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역할, 티슈 프롤리페레이션에 안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암세포도 이제 암도 키우고 계속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간 대사물질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본 붙은 거는 아예 직접적으로 DNA를 공격하는 애.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보면 그 16분의 2 두 가지를 비율을 봐서 2가 많으면 그냥 없다고 했죠. 별로 영향 안 미치는 거. 2가 많으면 그냥 좋은 거. 16이 많으면 나쁜 거 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이제 지금 이런 개념만 좀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런 데서 나왔을 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거 제노 에스트로겐 이건 환경 호르몬 중에서 예를 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가 바로 안 좋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앞에 대사물질. 아까 어떤 게 안 좋은 거였어요? 몇 번? 16번. 그래, 16번을 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니면 4번을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되니까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2번 만들어주면 상관없어요. 해독하는 과정이 지금 이게 1단계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해독하면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해독할 때 다시 한번 전화 한번 할 테니까 일단 그 개념만 잡아두면 에스트로겐 하니까 그냥 빨리 이제 하는 상황에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2라고 돼 있죠. 2단계 해독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해독 1단계에서는 일단 그 들어온 물질을 그 구조를 변경시켜서 대사물질을 변한 다음에 얘에다가 2단계에서는 어떤 거 갖다가 붙여요. 붙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는 메칠기름을 붙이고 얘는 설페이트에서 황 알죠? 황을 갖다 붙이고 이거 이제 글루코로니다이드라는 걸 붙여서 이렇게 되면 본래 호르몬전을 가지지 않은 순환해로 변하는 거예요. 물에도 녹고 해서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바일이나 아니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해독작용이에요. 저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저절로 되겠지 해서 간에서 해독하는 저렇게 두 가지 2단계로 하는데 저거 언제 제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해독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알고 있어야 왜 그러면 환경 호르몬에 있는 그 에스트로겐이 안 좋은 건지, 그 다음에 콩에서 있는 그 에스트로겐이 그래도 그건 괜찮은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일단 그냥 숨가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는 안 될 거지만 대충 저렇게 에스트로겐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구나. 처음에 뭐 했어요? E1, E2, E3 종류도 달랐죠. 그리고 해독 과정에서 중간 대사상들도 달랐죠.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냥 일단 에스트로겐 무조건 안 좋아. 뭐 그렇게 그냥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게 2단계 메틸레이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B 바이타민 다음에 할 건데 비타민 B군이 많이 여기서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해독 과정에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비타민 B군이. 요거는 이제 설페이션 과정이거든요. 설페이션 황이라고 하죠. 황. 유황 들어봤죠? 황. MSN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MSN? 그런 거 이런 황에 의해서 되는 거. 이런 거 경우에도 이제 이런 해독하는 데 과정하고 이거 글루코니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해독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장에서 이거를 딱 이 파이버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걸 먹으라고 하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걸 먹으라고 하죠. 그 이유가 얘가 다시 해독하는 과정에서 놔두면 다시 그 에스트로겐이 간으로 다시 가서 몸을 다시 들어가지고 독성을 다시 띌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가게 확 잡아채서 밖으로 잡아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먹어요. 파이버, 식이섬유가 풍부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먹어야 되는 이유들이 이런 해독작용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게 뭐 몸에 좋다, 나쁘다 그런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신바이오틱 박테리아 같은 거 저런 거 우리가 다 좋은 거죠. 이런 거. 우리 흔히 말하는 유산균 종류. 장에서 이게 세 가지 지금 얘기 나왔어요. 정리해보면 그래서 페이지 1 인터벤션에서는 그 이제 이건 해독 과정 아까 1단계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 구조를 바꿔서 에스트로겐을 좀 이제
그 중간 대사성을 바꾸는 건데 이때 필요한 것들 이게 보면은 인돌3 카비노 유명한 건데 우리가 이제 브로콜리 같은 거 많이 먹으래요.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 십자가 채소 브로콜리. 이거는 플렉스 이건 뭐냐면 아마씨. 그래서 아마씨가 정말 좋대요. 유방암 그저 하는데 여기 그 리그난즈라는 거는 그 이제 그 성분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콩이 있잖아요. 콩을 아까 말했지만 그냥 저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먹으라고 권유하는 게 들어가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운동도 하고 체중도 빼고 여기 보면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도 먹으라고 하고 왜? 얘는 이제 염증도 줄여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병행할 수 있는 게 커큐민이라는 거 알죠? 커큐민, 강황. 네,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먹으라고 하고 레스베라트롤이나 그 성분도 그렇고 하고 술 먹지 말고 아주 이제 채소, 빨주노초 파남보 쭉 해서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고 베리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 호르몬 종류들 뭐 살충제 그런 거 우리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겠어요? 샴푸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네? 거기 다 있어요. 저런 것들을 모르면 그래서 천연 화장품 쓰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천연 화장품 쓰라는 얘기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 알고 나면 못 써요. 그게 들어가서 에스트로겐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암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페이지 1에서 해독의 1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거. 아까 2단계에서는 좀 세 가지겠죠. 뭐 설페이션, 메틸레이션, 글루프린데이션 뭐 이런 거 다 이게 이제 해서 이제 물을 가수분해될 수 있는 걸로 해서 밖으로 빼집어내는 그런 이제 2단계 과정인데 이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아까 이게 황이니까 MSM 들어보셨죠? MSM 그것도 황성분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여기 메틸레이션 과정에서는 여기 비타민 B군이 여기다 속해요. 비타민 B군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고 여기서는 아까 보셨지만 파이버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 어디에 많이 있어요? 채소 그죠? 그런 거에 있고 그다음에 유산균 이런 것들이 다 도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도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진짜 저거만 제대로 해도 한 몇 시간짜리 걸릴 건데 그냥 제가 숨가쁘게 한 20분 만에 그냥 쭉 끝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정신이 없어도 그게 정상이에요. 그 포인트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12가지 전략이 있어요. 유방암 예방을 위한. 응? 요거 한번 빨리 보고 끝낼게요. 오늘은 일단. 그리고 사실 유방암은 저거 말고도 복잡해요. 뭐 허투 양성에다가 나중에 또 음성에다가 저기 삼중 음성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많고 그것도 많은데 일단 제가 오늘 에스트로겐 중심으로 해서 에스트로겐 그 대략 그런 이제 메타볼리즘 대사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그럼 12가지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면 에스트로겐 그 수용체를 막아주는 거.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팻, 지방을 좀 바꿔주고. 세 번째는 좋은 에스트로겐을 그러면 만들면 되겠네. 그리고 하고 아까 말한 인슐린 안 좋다고 그랬죠. 왠지 모르지만 아까 인슐린 안 좋다고 그랬어요. 인슐린 낮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항상 요즘 얘기 나오는 거 포도당, 혈당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파이버 아까 말했던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고. 요거는 산화적 그런 이제 로딩을 좀 줄여주고 항산화제겠죠. 저기에 쓰는 게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케미칼 에스트로겐 아까 말한 뭐 환경 호르몬 흔히 말하는 케미칼 에스트로겐 아까 제노 에스트로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decrease body fat 쉽게 말해서 이제 몸에서 지방 좀 빼자. 술 먹지 말고 비타민 D 올리고 운동하자. 하나씩 그냥 간단히 또 보고 넘어가면 여기서 에스트로겐 리셉터 하는 게 사실 타모시펜도 마찬가지예요. 저 약물도 타모시펜도 이 역할을 해요. 저건 나중에 제가 쓰는 약물도 정리할 때 저거 한번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할 거고 아까 말했지만 자연분품에 뭐 있느냐 아까 말했듯이 콩하고 아마씨 꼭 드세요. 아마씨 콩도 그렇고 아마씨는 기름을 하지 말고 통으로 유방암에 정말 특효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 오메가6 대신에 뭐 하려 했죠? 오메가3
그쵸? 얘는 염증 일으키니까 트랜스 지방도 안 되고, 여기 보면은 그 붉은 무기 이런 것도 안 되고, 여기 하다 보면 이렇게 이름은 폴리 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뭐 나이트로사민 이게 다 발암물질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고, 정제 탄수화물 다 이런 거 안 되고, 그래서 오메가 3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좋은 에스트로겐 몇 번이었죠? 2번. 뭔지 모르겠지만 2번. 응? 지금은 잘 그 이해해서 안 돼.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저기 해독할 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2번. 네? 2번. 이거 만들려면 여기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분? 어? 인더스트리아가 그 하면서 내가 있던 거?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해줘도 돼. 네? 십자가가 브로콜리 먹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좋은 에스트로겐 만들어줘. 그래서 브로콜리. 이게 바로 약자예요. 인돌 3 카비놀. 카비오놀. 브로콜리.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 여기 또 나와요. 콩 나오고, 여기 저기 아마신 나오고, 운동하고. EPA는 이거는 이제 오메가 3, 그쵸? 생선에 있는. 인슐린 줄여줘라. 아까 IGF-1과 똑같이. 인슐린 자체가 암세포에도 인슐린 그 리셉터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그래서 저희가 그래가지고 계속 그 저탄, 탄수화물 좀 줄이고 아니면 메트포르민 사용하고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글루코즈, 포도당을 떨어뜨리고 파이버, 그죠? 장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에서 에스트로겐을 아까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려는 애를 팍 잡아채서 밖으로 빼버려요. 저쪽으로 가는 게 어디냐면 다시 간 쪽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같이 돌아가면 또 다시 그런 독성물질이 또 저기 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를 얘가 확 낚아채려요. 그게 바로 파이버. 이런 것들. 섬유소가 그래서 섬유소 풍부한 거 많이 먹어라. 채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산화순산 그걸 좀 줄여주는 채소,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자세히 안 할 겁니다. 케미컬 에스트로겐 아까 뭐랬죠? 환경 호르몬, 제노 에스트로겐 다 같은 말이에요. 제노 에스트로겐, 환경 호르몬. 여기 보면은 자 근데 어디서 잡았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다 지금 우리 보면 살충제 쓰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런 플라스틱 같은 제품, 그다음에 세제, 화장품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화학 물품 위기에 있는 거지 아마 다 그럴걸요. 하는데 식물보다 동물에 더 많이 존재한다. 뭐가? 케미컬 에스트로겐이. 팻. 어디에 주로 저장되느냐? 지방의 700배 정도 높은 농도로. 예를 들어서 삼겹살. 삼겹살을 그게 뭐 정말 무항생제나 아니면 뭐 그렇게 잘 키우지 않은 이상 그 지방을 먹는 거는 거의 저걸 먹는 거와 같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지방에 이런 케미컬 에스트로겐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팻, 이거 몸무게 빼라는 거죠. 복부 지방은 잘 보세요. 폐경기가 됐어요. 폐경기가 되면 복부 지방은 에스트로겐 공장. 아까 지방에서 만들어준다 그랬죠? 네? 폐경되면. 그래서 폐경의 정의가 물론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나이 뭐 어떻게 따져가지고 얼마 동안 안 하고 하면 그 폐경이 내가 됐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난소에서 잘 안 만들어지는구나. 그때부터 지방하고 부신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방을 빼야 돼요. 술. 뭐 하나만 얘기고 술. 비타민 D 얼마 전에 얘기했죠? 중요하다는 거. 네. 하루에 2,000 정도. 마지막은 뻔한 운동 얘기. 강도는 좀 젊은 여성은 강도가 좀 심할수록 중년 이후에는 중간 강도 운동. 지금 여기 한 거 12가지 다 정리했고, 요게 이제 그 에스트로겐에 영향 주는 거, 다 뭐 지금까지 한 거 다 나왔어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영향 주고요. 그리고 밤에 참 잘 안 자고 밤에 일하는 일,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고기나 아니면 유제품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정제 그런 뭐 밀가루나 설탕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아주 비만, 운동 안 하는 거,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방사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말한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미쳐서 특히 암 환자분들은 내 암을 키우고 있다. 그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해서 짧게 했는데 이거 진짜 빨리 초스피드를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사실 할 거 굉장히 많아요.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항산화제 있고 쭉 이제 보면 볼 게 많지만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